선 연습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필을 사용할 때 있어서 여기 지금 이제 각도가 있는데 90도, 60도, 30도, 15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필기할 때 있어서 보통 이제 60도 각도로 많이 필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림 그릴 때 있어서는 이 60도 각도로 처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15도 각도에서 시작해서 30도, 그 다음에 60도, 90도까지는 가진 않지만은 60도보다 좀 더 이제 70도나 75도까지 이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처음에는 한 15도 정도 많이 눕혀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씩 각도를 갖다 올려서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세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연의 마모 상태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연필 심이 이 상태이든지 아니면 이런 상태이든지 그 연필 심의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선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너무 이 뾰족한 상태에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 움푹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이제 종이가 파열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파열되지 않은 상태 같은 경우는 이 연필 각도 자체를 이렇게 이제 눕혀서 한 25도나 30도 정도로 해서 이제 작업할 때 있어서 그릴 때 있어서 좀 더 이 종이 파열 자체도 막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연필을 갖다가 이용해서 드로잉 할 때 보통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선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선 쓰고 그 다음에 또 손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점점 어두워지게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날카로운 그 상태에서 세워서 쓰기보다는 좀 더 눕혀서 사용하면서 점차로 무른 상태 요 상태들 지금 보게 되면은 각각의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연필의 각도를 갖다 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연필 자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연필의 심의 그 정도 자체는 선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무 이제 두껍게 나온다. 연필 선 자체가 두껍게 나오면은 많이 눕혀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세우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 세우게 되면은 너무 얇은 선이 날카롭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있어서는 종이 파열되지 않도록 너무 이제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 이 연필 심 자체를 연필을 천천히 움직일 때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때 더 연필의 마모 상태를 빠르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필로 이 선을 그을 때 있어서 너무 날카로운 선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속도를 천천히 한번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필 마모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면서 흑연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시면서 이 속도도 조절하시고 힘도 조절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필 선 자체는 이제 다양한 연필의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단숨에 그을 때 있어서 선들 자체는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고요. 연필을 그 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어서 긋는 선들 같은 경우 이어서 긋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연필을 지면에서 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 힘을 줘서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지금 힘을 준 상태에서 터치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마우스라서 이제 좀 그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부분 자체가 좀 강해지고 여기 부분은 약해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을 이 기점으로 해서
왼쪽이 기점이 되면은 오른쪽으로 쳐내는 식으로 해서 이 연필을 갖다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쳐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두께가 두껍고 여기는 얇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쳐내고 왼쪽으로 쳐내고, 그러니까 가운데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운데를 힘을 주고서 양쪽을 약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여기도 부드럽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긋는 선은 연필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긋는데, 이렇게 이제 동일한 톤으로 이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라데이션으로 처음에는 진하고 점차로 힘을 빼서 약하게 이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필 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면을 만들 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면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로 면을 만들 수 있겠고 세로로 면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빗금 쳐서 대각선으로 해서 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길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곡선화 시켜서,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이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져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선들에 대한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그 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면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들을 사용할 때 있어서 지금 이제 여기는 그 어떤 특정 캐릭터에 대한 이 아웃라인 선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가져온 건데, 두께를 한번 잘 보시게 되면은 두께가 지금 다르죠. 예,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두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자체를 우리가 이제 쓸 때 있어서 연필선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변화를 주지 않게 되면은 그 선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에서도 이제 선에 대한 변화를 굵기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생동감을 더 이제 나타내 주려고 했던 것처럼, 이 드로잉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에 대한 부분에서 굵기의 변화를 갖다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선 하나 이렇게 동일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굵은 선이 나왔으면 얇은 선도 있을 것이고, 다시 굵은 선, 얇은 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의 변화를 갖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이 선의 생동감을 느끼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굵기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시면은 이 드로잉에서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선을 쓸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다빈치의 드로잉 한 것을 볼 때 멀리 있는 쪽, 내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멀리 있는 쪽과 가까이 있는 쪽, 그리고 중간 지점에서 선의 변화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좀 더 강한 선으로 해서 굵은 그런 이 부분들을 썼다면은 여기는 상당히 약하게 지금 처리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팔 부분에서 점처럼 멀리 가는 이런 느낌들 자체를 갖다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선의 변화를 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한 선들을 쓸 때와 약한 선들을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차이 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선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과 중간, 멀리 있는 곳, 이런 거리감에 따라서 차이를 갖다 어떻게 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양한 연필선들을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리는데, 선들을 갖다 이제 쓰는 그 느낌에 따라서 어떤 그 방향이냐에 따라서 느낌들이 이제 각기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쓰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훈련할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훈련들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곡선들을 쓰는 것과, 또 그리고 이제 선을 더 조밀하게 할 때 있어서 어느 특정 부분이 더 어둡지 않고 동일한 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더 칠해서 이렇게 더 어둡게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 때에 따라서는 점차로 어둡게 한 상태에서 밝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조금 더 간격을 좁게 조밀하게 해서 끊었었죠. 끊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선으로 한 방향으로 하고 나서 약간만 비트는 겁니다. 약간만 틀어서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밀도를 더 높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짧은 선으로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처리한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보통은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이렇게 간격을 갖다가 조밀하게 하되, 각도를 갖다가 지금 이런 각도를 썼으면 약간만 비틀어서 쓰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이 간격을 갖다 조밀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둡게 칠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기점이 돼서 이쪽으로 치게 되면은 여기는 약해지고 여기는 좀 강해지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에서 쳐낸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양쪽을 이제 이 연필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긋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쳐내는 식으로 여기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쪽 오른쪽을 더 많이 쳐내고 있죠 지금. 예, 그렇게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진하게 해서 약하게 했다, 다시 또 진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 여기는 아주 힘있게 쳐내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그라데이션으로 점차로 약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 또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요. 선 연습하는 부분 자체를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셔야지만은 실전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처리, 약하게 해서 강하게, 여긴 강하게 해서 약하게, 또 여기는 약하게 점차로 끊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잊지 마실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끊어서 칠을 할 때 있어서 처음 톤하고 뭐 여기 톤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동일한 톤이 나온 것,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한 톤이 나온 것들, 여기도 그렇고 전체가 다 동일한 톤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금 겹쳐서 여기 좀 어둡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없이 칠하고 할 때 있어서 다 동일한 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연필 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제 질감 느낌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기 느낌과 여기 느낌은 좀 많이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느낌도 차이가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세미처럼 보인다면, 여기는 지금 어떤가요? 그 천처럼 보이죠. 그래서 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여기 느낌도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선을 갖다 짧게 쓰는 것, 길게 쓰는 것,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게 되는데, 종이 한 장만 이 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갖다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종이는 최대한 많이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이 연필에 대한 선 느낌 자체가 좋아지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선들 자체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다양한 선들을 사용해 보시고 충분하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연필선의 모양에 따른 운동의 방향성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선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상하 방향으로 선의 방향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가요?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죠. 여기나 여기는 지금 이쪽이나 이쪽은 지금 제대로 보이지 않고 바로 이쪽이 눈에 더 보이죠. 그래서 원이 있는 방향 쪽으로 지금 시선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아래로 시선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만 놓게 되면은 시선의 방향 자체는 이렇게 선의 움직임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선의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더 시선은 쏠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선이 있는, 긴 선과 짧은 선이 있을 때 짧은 선이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시선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어떤가요? 위로 밑으로 지금 시선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선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곡선면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가요? 이런 꺾인 면 자체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꺾이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 면의 끝부분 자체의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느냐? 사실 이게 선에 대한 느낌 자체가 이 드로잉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릴 때 있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건 별로 이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런 돌아가는 입체적인 느낌 자체를 갖다 더 많이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을 어떻게 쓰느냐, 선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제 신경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이 입체감 있게 더 이 양감을 갖다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들을 갖다 여기 쓸 때 있어서는 여기는 선들을 어떻게 썼나요? 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선을 복잡하게 이렇게 썼죠. 그죠? 예.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일정하게 선을 이렇게 쓰지 않고 선을 갖다가 좀 약간 거친 듯이 썼는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방향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썼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 자체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시게 되면은 훨씬 더 느낌 자체가 생동감 있게 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선의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눈에 이 쓴 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정하게 간격을 조밀하게 해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선의 방향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선의 방향성 자체가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성 자체가, 선의 방향성이 훨씬 더 그 사물에 대한 어떤 특징들, 또 그리고 이제 사물을 더 실체감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그 방향성을 무시하고서 그냥 칠하기보다는 방향성에 의해서 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코끼리의 이 피부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런 방향성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부분들, 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게 특별한 선의 방향성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이런 피부가 이 주름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방향에 따라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는 오히려 이제 그 선의 방향을 이렇게만 지금 이런 식으로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방향성이 거의 안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빈스 로우라는 그 이제 중국 작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드로잉 작품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그 작품 보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을 주로 이제 드로잉한 작품들이 이 사람의 이제 작품의 대부분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막 그냥 갈기듯이 막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체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그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상당히 이제 여기 중심 부분에 인상을 쓴 부분 자체가 이 선의 어떤 그런 그 거칠은 그런 표현들 자체에서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인가요? 예, 이 작가의 어떤 선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 배우의 특징들, 그런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떤 그런 생동감을 더 전해주고 있고, 운동감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펀치의 위력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운동에 대한 부분들 자체를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어떤 그런 파워라든지 어떤 그 생동감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 선의 느낌을 통해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드로잉 자체가 이제 어떤 그 느낌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드로잉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자, 이 재즈의 거장의 그 이 드로잉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빈스 로우의 그 작품에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리, 어떤 그 음파 자체가 여기 트럼펫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다 여기서 지금 이제 내주고 있고, 어떤 그런 선적인 표현들 자체가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표현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드로잉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순화로 형태 잡는 방법. 자, 여기 지금 소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선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간다 그랬죠? 예각과 둔각에서 시선의 흐름은 예각 쪽으로 더 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뿔 같은 경우는 아주 뾰족하죠. 예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둔각이에요. 여기도 지금 둔각. 이런 부분들은 시선으로 가지 않죠. 오히려 이런 쪽에 시선이 더 쏠리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큰 것과 작은 것에 시선이 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 뭐 귀, 여기 뿔, 여기 콧구멍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다 작은 요소들이에요. 여기도 지금 작죠. 예, 이런 부분들로 시선이 더 가고요. 여긴 지금 큽니다. 이런 쪽은 이제 시선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 전체의 크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크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크게 바라보고, 이 공간, 이걸 갖다 그릴 때 있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로 세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간으로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건 이렇게 길쭉하지 않죠. 그죠? 예,
이 부분 여기하고 여기 이게 이제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 이제 목의 두께 이만큼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간단하게 크게 잡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잡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 여기 요 라인이 이제 나와주고요. 여기 전체 부분에서 요 라인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나와주겠죠. 여기 잡아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잡고요. 여기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죠? 눈이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 뿔 자체를 갖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주고, 이렇게 여기서 꺾어지는 거 한번 잡아주고,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자, 좀 아까보다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꼬리 부분, 그 다음에 귀 부분, 눈에 대한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발목까지 이제 잡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얼룩무늬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죠. 얼룩무늬, 그 다음에 젖꼭지에 대한 부분과 꼬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의 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 나가는 것이죠. 전체적인 부분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분적인 것들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화시켜 보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걸 그려보라고 한다면은 토끼를 그려보라고 할 때 있어서 이 토끼의 복잡한 부분들, 이 수염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기 귀 부분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건 지금 상당히 그리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머리, 몸통 부분 자체,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부분, 그 다음에 꼬리 부분,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놓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 가면서 더 복잡한 부분은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캥거루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조금 더 작업해주고 더 작업해서 이렇게 이제 완성시켜 나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형태에 대한 부분 자체,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처음에 크게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세에 대한 부분, 꺾이는 부분,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갖다가 크게 바라보고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지금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척추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휘어진 부분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 팔 꺾이는 부분을 잡아주고, 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잡게 되면은 훨씬 더 형태를 갖다 쉽게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잡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고, 여기 부분을 여기서 여기 나누고, 여기서 이렇게 잡고, 그럼 이제 이렇게 형성되겠죠. 가슴 부분과 여기 엉덩이 부분, 근데 이제 여기 다리 부분, 허벅지 부분과 종아리 부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손 부분도 이제 여기 나누고 여기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이제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이 방법,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밖에 형태 잡는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지금 형태를 잡을 때 있어서 이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은 머리가 시작되는 이 이마 끝부분, 그 다음에 입술의 요 가운데 부분, 여기까지가 이렇게 얼굴의
이 왼쪽과 오른쪽 끝 부분을 잡게 되면은 정사각형 안에 이 눈, 코, 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절반의 눈의 중앙이 들어오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정사각형을 그린 상태에서 여기가 뭐요? 요 끝부분. 그럼 여기 중앙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눈 부분. 눈 부분이 들어가고 여기 부분에 입술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코 부분 자체가 여기서 코가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요 끝부분이 나와주고, 여기하고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길이를 다른 데 이제 대조를 해봐서 얼마큼 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맞는지를 갖다 파악해서 여기 턱의 길이까지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 잡을 때 있어서 이 사각형, 정사각형을 잡고서 거기에 맞춰갖고 표현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게 되면은 원 중심에서 눈썹 부분이 이제 이 원 중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 중심에서 눈썹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또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맞춰갖고 이 밑에 턱 부분을 갖다 맞춘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그릴 때 있어서는 여기 중앙에 눈이 온다는 것, 여기 중앙에 눈이 온다는 것, 정원으로 할 때 있어서는 여기에 눈썹이 온다는 것, 여기 뭐가 오죠? 코 끝부분이 온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코 부분 자체가 여기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으로 할 때 있어서 눈썹이 온다 그랬죠. 눈썹이 오고 눈이 오고, 그 다음에 코가 여기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귀가 오고 입이 오고. 이 정원을 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갖다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형태 잡는 방법 자체를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포인트를 잡는 방법도 있고 기울기,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눈대중으로 이 길이와 동일한 세로 길이 잡아주는 거, 전체 길이에서 중앙 잡아보는 거, 이 중앙에 대한 부분을 또 가운데 한번 그려보는 거, 또 그리고 이제 세로 이 길이와 동일하게 가로 길이, 다시 세로 길이, 여기 가로 길이하고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것, 또 세로 길이를 그리고 정중앙을 해서 이 길이만큼 동일한 길이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눈대중 방법들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고 그냥 이 동영상 바라보고만 있다가 그냥 내가 실력이 늘어났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연필을 손에 잡고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그려보셔야 되고요.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마시안 강아지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강아지 자체가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단순화시켜서 바라본다면은 훨씬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자체를 이렇게 지금 이제 복잡한 머리로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이것을 사각형 형태로 이 머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몸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몸통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몸통, 그 다음에 다리, 머리 단순하죠. 단순한 형태로 먼저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한 형태에서 이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방법 자체가 좀 더 그림을 쉽게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머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은 지금 이제 이 연필 잡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필 잡는 방법 자체를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이제 많이 잡는데 연필을 갖다 이제 이렇게 잡거든요. 이렇게 이제 잡는데 이 방법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 밑 작업할 때 있어서 10개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이렇게 이제 잡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더 편하다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머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튀어나온 부분, 이 튀어나온 부분 자체를 그리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잡아주시고 여기 앞다리 부분 여기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라인 자체가 크게 지금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그 라인 자체를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다리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2개 내려오는데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다리 부분 자체 나와주고요. 자, 지금 이제 요 부분 자체가 처음에 이제 먼저 머리에 대한 부분 직사각형, 원형, 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앞부분, 입부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다리에 대한 부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 지금 꼬리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나와주면 되겠죠.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있어서는 여기에서 세부적인 묘사들을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꺾어지고요. 그다음에 코 부분 처음에는 없었던 부분들이 이제 점차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죠. 목 내려오는 부분까지 이제 만들어 주시고 입이 조금 더 길어졌네요. 약간 제가 지금 이제 연필을 이렇게 또 이제 잡았죠.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잡으시는데 어느 것이 더 편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해 보시면서 아마 느낌이 이게 더 편하구나 라는 것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그 편한 것으로 그리셔도 돼요. 특별하게 어떤 것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복잡한 형태를 갖다 단순화시켜 바라봐야 된다는 거. 이 지금 머리 부분 자체를 그냥 처음에 이 상태로 시작을 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이 부분 잡아주고 이렇게 지금 묘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이제 이 점은 제일 마지막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점들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림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더 신경 쓰시면서 처음에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여기 다리, 여기 부분,
이 지금 나눠지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먼저 이제 잡아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바로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렇지는 못하니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제 눈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볼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많이 지금 이 대상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바라보시는 것이 좋아요. 한 번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그릴 때 있어서 계속 선은 움직이는데 고개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고 선을 계속 움직이면서 눈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태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뒷다리 부분도 잡아주시고, 자, 지금 이제 이 10개 처음에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개 그린 그 부분들에서 나머지는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지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할 부분은 달마시안의 그 무늬들, 얼룩 무늬들 자체를 갖다가 얼룩 점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됐고요. 제가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형태 잡을 때 있어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형태 자체를 갖다가 단순화시켜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더 이제 먼저 표현할 것인지 나중에 표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 나가시면서 그 형태 부분 자체가 처음부터 복잡하게 그리지만 않는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형태를 바라보는 그 방법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것이 있지만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그리기만 하면은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형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시면서 그것을 터득해 나가시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쉽게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요거를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아기 돼지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이렇게. 자, 지금 이 아기 돼지가 있는데 이 아기 돼지 같은 경우는 귀가 상당히 눈에 많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부분이 어딘가요? 여기 다리 부분이 이제 좀 복잡해 보입니다. 머리가 복잡해 보이고 다리가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한 것을 먼저 보게 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것을 먼저 보지 마시고 단순화되어 있는 형태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제일 큰 부분이 지금 머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이에요. 다리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큰 걸 먼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통을 먼저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머리 부분 자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에 대한 부분 자체 그리기 전에 여기 지금 이제 코까지 한번 그리고 나서 그릴까요? 코 부분 이렇게 그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화시켜서 그리는 것이 상당히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도 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 오른쪽 귀 왼쪽 귀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한번 바라보세요. 오른쪽 귀를 그릴 때 오른쪽 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왼쪽 귀를 보면서 오른쪽 귀를 그린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한눈에 들어온 상태에서 그릴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갔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쪽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갔으면은 그 부분을, 그리고 여기 눈 바로 밑에서 귀가 양쪽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잡고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귀의 너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귀 같은 경우도 너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머리 부분이 나왔고 귀 부분이 나왔어요. 몸통 부분이 나왔고요. 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리 부분이 지금 이제 아직 안 나왔죠. 다리 부분 자체 여기 뒷다리 부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되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 넘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제 대충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머리 부분 자체를 한번 좀 더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죠. 지금 눈 부분이 이쯤에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게 10개 이 연필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지워도 큰 문제 없도록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지우게 되면 이런 흔적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지워도 이 연필 그 자체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지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그릴 때 있어서는 너무 진하지 않게 표현을 해주시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선을 쓰는 이유는 그 선에서 어느 특정 선을 갖다가 잡아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에 대한 부분. 여기 지금 잡았으면은 여기서 요거 잡아줘요. 여기 이 선과 이 선이 지금 여기가 지금 요렇게 되겠죠. 아까 이 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잡을 때 여기를 잡으라고 그랬었잖아요. 여기 잡을 때 여기 잡으시고 그런 식으로 대칭되게끔 계속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많이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한 번만 보고서 여기서 계속 그리는 거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그림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옮긴다는 얘기는 이걸 많이 봐야지만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만 바라보고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린다는 거 이거는 사실상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바라보시면서 계속 그림 그린다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선 연습에 대한 부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선 연습 자체를 갖다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만은 간격을 조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연습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또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앞다리 부분. 지금 앞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굽이 있잖아요. 그 굽 자체를 굽을 갖다 먼저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나눠진 굽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됐나요?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서 나눠지고 여기 보이세요? 네, 여기 지금 처음에는 그냥 굽을 나누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림이 좀 더 그리기가 편해지고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눠진 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분들은 복잡하면은 어려워해요. 단순하면 어렵지 않죠. 누구든지 쉽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잡하게 보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이고 복잡하게 보지 않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을 복잡하지 않게 바라보는 방법,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그런 요령도 또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금 굽 자체를 하나로 바라보시고 하나로 바라본 상태에서 여기서 나누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연결시켰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따로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야 되죠. 이 앞다리 때문에 가려진 것 뿐이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바라보는 훈련을 기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바라보시고 하나로 바라본 상태에서 나중에 굽을 나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림 그리시면서 느낌이 올 텐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집중도를 요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산만하다고 하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미술을 갖다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해주면은 그럼 집중도를 갖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강의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뇌의 구조 자체가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그 구조 자체가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그 해당되는 뇌 자체를 써야지만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의 어떤 그 집중력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부할 때라든지 뭐 책을 읽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도 혹시나 지금 치매센터에 혹시 방문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실 건데 치매센터에서 치매 환자들, 어르신들한테 그림 그리게끔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림을 그리게 해요. 아니 무슨 치매 환자들한테 그림을 그리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치매 환자들의 그 어떤 그
이 뇌 활동을 갖다가 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그 뇌 활동을 하는 것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시키는 것이죠. 소근육 활동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그 근육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이 역할이 바로 그림 예술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옆에 이제 그 클래식 음악 같은 거 이 비트가 좀 강한 그런 음악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틀어놓고서도 잘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러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클래식 음악을 갖다 틀어놓으시고서 조용한 그 상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집중력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게 되면 아 이게 지금 이 얘기했던 그런 집중력이구나. 그냥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 그림 그리게 되면은 그냥 여기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음에도 그 시간이 흘렀던 것을 갖다 이제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만큼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그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시계를 놓지 않으면은 전혀 시간이 얼마큼 흘러갔는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쁜 아기 돼지 자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일 복잡한 이미지인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자 원숭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위에보다는 밑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복잡해 보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겹치는 부분, 꺾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특히나 더 이제 이 손가락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선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머릿속에서 저 그림 못 그리겠는데? 너무 힘든데? 라고 하면서 거부감을 이제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잡한 부분들을 이제 그리기 시작할 때 지금 이제 달마시안이나 돼지를 그릴 때 있어서 단순화시켜서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했다면은 이것도 단순화시켜서 바라볼까?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 몸통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바라봤었습니다. 꼬리, 다리 이걸 먼저 바라보지 않고 전체에서 몸통에 대한 부분과 머리 부분 자체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달마시안이나 돼지를 그릴 때 있어서의 그것처럼 똑같이 한번 바라보도록 하죠. 머리를 먼저 그리고요. 머리 그리고 입 부분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몸통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죠. 몸통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제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 지금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몸통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몸통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머리 부분 자체가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자, 목 부분 자체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목 부분 나와주고, 머리가 있고, 여기 지금 어깨 부분에서 내려와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형성돼요. 자, 이렇게만 지금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앞 팔 부분 자체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여기 팔을 갖다가 잡죠. 여기하고 여기 두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뒷다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앞에
두 팔, 그 다음에 뒤에 다리 그릴 때 있어서는 이렇게 이게 이제 겹치게끔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이게끔 투명하게 처음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으로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꺾인 부분까지 해서 잡아주시고. 자, 지금 이제 여기 꺾인 부분, 다리가 이렇게 꺾였죠. 다리 꺾인 부분도 이렇게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따로따로 그리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를 포인트로 찍어 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 자체가 여기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팔 부분이 나오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내려와 주고, 자, 여기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꼬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꼬리가 지금 이걸 직선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직선. 이렇게 꺾여져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져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공간이 있잖아요. 강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 자체를 갖다가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공간,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지금 여기 부분 잡아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직선으로 바라보고 했던 것을 이제 곡선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직선, 그 다음에 곡선. 자, 대충 정리가 되나요, 혹시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바라보지 마라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지 않게 바라보는 방법들을 지금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손가락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그릴까라고 하는데, 이거 안 보면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안 보이면은 좀 더 쉽죠. 이거 다리 안 보이면 좀 더 쉽죠. 그 쉬운 거부터 먼저 그려 나가는 거예요. 눈, 코, 입 이거 안 보이면은, 이거 지워버리면은 그리기 쉽죠. 그러면 동그라미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기 쉬운 그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방법인데, 그 단순화시킨 상태에서 점차로 복잡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경우는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처음부터 이걸 갖다 묘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삐쭉삐쭉 나온 이런 부분들 자체를 갖다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거 지금 곡선되어 있는 것도 직선으로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직선으로 바라보면서 공간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직사각형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갖다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기에 여기 팔 두 개, 여기 발 두 개를 갖다 그려서 이런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이 공간 안에 발을 갖다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 이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곡선을 직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다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령들을 갖다 터득한 상태에서 작업하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이 지금 상태에서 이제 눈, 코, 입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죠. 이 머리 부분에서 눈 부분 자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코 부분,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이제 이게 말하면은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면서 설명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설명하면서 그림 그리는데, 말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돼요. 옆에서 누가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면은 그림 못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있어서는 집중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말하면 일단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이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게 되면은 아예 이제 말 한마디 안 하고 백음악만 나오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는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림 그리는 걸 좀 더 이제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림 그리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팔 한번 보시죠. 팔 같은 경우 손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손 같은 경우 여기 그릴 때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일단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기 지금 굽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손 같은 경우도 손가락 자체를 4개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요 4개를 한꺼번에. 네 개를 한꺼번에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기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4개를 또 단순화 시킨다면 2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개를 나누면은 여기서 이제 끊어져요. 그럼 여기서 끊어지면은 여기에서 에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약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지가 나오고 검지가 나오고 엄지가 여기서 이제 그려지게끔 되겠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꺾인 부분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건 지금 엄지 부분 자체만 나오고요. 옆모습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 부분. 그 10개 치려놓는 이유는 얼마든지 그 형태를 갖다가 좀 변형시키고 수정할 때 있어서 용이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진하게 하는 것은 최종적인 부분에서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그때 이제 진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이 뒷다리 발가락들 자체를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고, 이걸 갖다가 4개를 둘로 나눈다. 둘로 나누고 여기서 나눠지고 여기서 나눠지고 되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할 건데, 음악하는 분들이 분명히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은 발성 연습할 때도 요령이 있고요. 뭐 복식 호흡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개를 여는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호흡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도 지금 알려드린 이런 이제 요령들,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것과 터득하지 못하는 것, 그 차이는 꽤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그려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요령들을 터득하고서 그 터득한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면은 그걸 전혀 몰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이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서 달마시안을 그릴 때나 아니면은 아기 돼지를 그릴 때나 원숭이를 그릴 때나
똑같은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머리, 몸통, 머리와 몸통에 대한 부분 자체를 먼저 그리는데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것을 복잡하게 그리지 마시고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라는 거. 다 원이나 아니면 사각형 이거면 다 돼요. 그죠? 네. 원이나 사각형, 뭐 때로는 이제 삼각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화된 도형 가지고서 먼저 머리나 몸통을 갖다 이제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나간다는 거. 큰 형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도 지금 요 다리보다는 여기 허벅지 부분 자체, 여기 부분이 더 크죠. 그럼 거기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작은 부분들. 여기도 지금 보면은 몸통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에서 위에 부분, 밑에 부분, 이 굽 자체를 제일 나중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리고 덩어리로 바라보는 것. 덩어리에서 세부 묘사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덩어리로 먼저 이 손 같은 경우도 잡아주고 4개를 둘로 나누고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걸 갖다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고 이걸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덩어리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잘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잡한 부분 자체를 갖다가 하나하나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처음에는 머리, 몸통,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덩어리로 이 복잡한 부분을 덩어리로 바라보고 나서 세부 묘사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은 훨씬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요 지금 연필 심 보이시죠? 이 연필 심 자체가 어떻게 마모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각기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모된 부분 자체가 어떻게 마모됐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눕힐 때와 세울 때가 선의 굵기가 다르지만은 세워도 계속 똑같은 부분 자체를 갖다가 계속 쓰게 되면은 점차로 세워지는 것도 여기 굵기만큼 굵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만큼 마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 있어서는 연필을 이렇게 쓸 때 이 연필을 조금씩 돌려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서 돌릴 수도 있어요. 쓰면서. 저는 지금 쓰면서 돌리고 있어요.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쓰다가 이 상태에서 쓰기도 하고 다시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필을 돌려가면서 쓰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선을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이게 연필 심이에요. 연필 심 자체를 여기를 갖다 계속 쓰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만큼 마모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면적이 좁다가 나중에 면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면적을 쓰게 되면은 이 좁은 면적 쓸 때하고 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그냥 쭉 쓰세요. 편하게 쓰시는데 아무래도 이 오른손잡이인 분들은 이쪽 선이 제일 편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그럼 이쪽 선은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것도 써야 돼요.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쓰고 세로도 쓰고. 근데 이제 쓸 때 있어서 주의할 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썼는데 이 그린 이 선을 다시 또 그리는 일이 없도록 쓰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다가 선을 그어야지, 여기 그린 데다 또 그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뭉개져 버려요. 이 부분은 선 연습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간격을 갖다 일정하게 쭉, 간격을 쭉 일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걸 옆으로도 쓰고 이쪽으로도 쓰고 계속. 연필 잡는 거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렇게 쓰기는 아마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쓰기는 불편하니까 이렇게 잡으셔갖고 쭉 내리고 옆으로 쭉 가고 이렇게 쭉 가고. 그래서 선 연습할 때 있어서 간격에 대한 부분, 간격을 좀 더 신경 쓰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힘 조절. 두 번째가 이제 간격. 이거 다시 쓸게요. 선 연습할 때 있어서 간격, 힘 조절, 그리고 방향.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은 선 연습할 때 좀 더 여러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선 연습을 잘못하는 경우는 연습한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을 일정하게, 똑같이 일정하게 하는 거. 이 길이도 일정하게 하면 더 좋아요. 길이도 일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힘 조절은 이제 흐리게 했다가 진하게 했다가. 이 힘보단 이 힘이 좀 더 약하게, 좀 더 약하게. 이런 힘 조절을 쭉 하면서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 종이 자체를 완전히 새카맣게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계속 10개 먼저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진하게 하고 더 진하게 하고 더 진하게 하면은 한 장으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간격, 힘 조절, 방향을 갖다가 신경 쓰시면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태를 잡는 데 있어서는 머리, 몸통 단순화시켜서 정사각형, 원, 세모 이런 부분으로 단순화시켜서 작업하는 거. 큰 거에서, 큰 형태에서 작은 형태로 넘어가라는 거. 덩어리로 바라보고 세부 묘사하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갖다 기억하시면은 여태까지 해오던 방법이 아니고 처음 들었던 거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터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림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 잡는 것이 되게 힘들었었고,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선 연습부터, 그리고 이제 눈대중의 기본 연습, 형태 잡는 세 가지 연습, 단순화 형태 잡는 방법, 또 그리고 그 밖의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이제 선 연습에 대한 부분 자체는 손에 연필을 잡으면은, 연필 잡은 상태에서 이 손목을 푼다는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이 연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연필을 잡았던 기억이 너무나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연필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연필을 잡고서 많이 한번 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 연습하실 때 있어서 주의할 점은 단순하게 그냥 선 연습을 갖다가 선만 긋는 연습이 아니라 이 손에 얼마큼 힘을 주고 덜 주고에 따라서 이 연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색감 자체가 톤이 좀 엷은 톤이 나오냐, 짙은 톤이 나오느냐, 이런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이 연습하시고, 또 그리고 힘도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대중의 기본 연습 자체는 이전의 화가들도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알려드린 연습을 통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그려보고 그 선의 절반 정도, 또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선을 그려놓고서 그 선하고 똑같은 길이를 한번 그려보시고, 이런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게 되면은 눈으로 보는 그 이 감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 감각을 갖다 키우지 않는 이상은 어떤 대상체에 대한 부분에서 더 길고 짧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연습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태 잡는 세 가지 방법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점과 점을 통해서 그 점에 대한 부분의 그 길이, 또 그리고 이제 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통해서 기울기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점을 통해서 그 공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면, 이 형태 잡는 세 가지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형태를 보는 방법, 또 그리고 이제 형태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이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방법인데, 형태가 우리가 보는 형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형태 자체를 이 형태를 복잡한 부분을 복잡하게 보게 되면 그림 그리기가 싫어지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은 복잡한 형태를 단순화시켜서 바라보는 방법을 자꾸 익히게 되면은 형태가 복잡해 보여도 얼마든지 그려낼 수가 있어요. 복잡한 형태를 갖다 일반인들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보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가 싫어지고 그림 그리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잡한 것을 쉽게 바라보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면은, 단순화시킨 상태에서 점점점 세분화돼서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복잡한 것을 처음부터 복잡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형태 잡는 방법에서 이제 원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얼굴의 형태를 쉽게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쉽게 형태를 잡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더 그림 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시간 과제는 동물 그리기 과제를 좀 내드릴까 합니다. 먼저는 이제 달마시안 이 강아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아기 돼지 그리는 그림, 그리고 원숭이 그림까지 해서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여기 지금 돼지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강아지를 딱 보자마자 달마시안 이 강아지가 점이 되게 많이 보이죠. 점이 먼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곡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곡선들이 눈에 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돼지 같은 경우도 단순화 형태로 보이지만은 사실 돼지의 다리 굽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리에서의 귀, 코, 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그리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 같은 경우는 꼬리 부분이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긴 팔다리 자체가 눈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단순화시켜서 그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시고서 한번 그림 그려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복잡한 부분이 쉽게 그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제 선 연습과 형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이제 면 연습에 대한 부분, 면을 알아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있어서 입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체를 만드는 방법 자체가 바로 이제 면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면 연습과 더불어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린 것처럼 형태 잡는 방법, 또 다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주차 한 주차 계속해서 성실하게 따라올 수만 있다면은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 없이 잘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